안녕하세요. 7살짜리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일단 이렇게 몇 자 적어내려 가보기는 합니다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것도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는 편이 낫겠지요. 저는 오늘 그간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까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엔 시어머니들도 나이대가 젊어져서 옛날 같은 시집살이는 잘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옛날 분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TV도 핸드폰도 최신식만 쓰시고 주름살이 거슬린다며 보톡스에 필러도 꾸준히 맞으시는데 도대체 왜 그 문제만큼은 옛날 구닥다리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가짜 미소와 세련된 옷차림에 가려져서 어머님의 속내를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실체를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정말 악을 쓰며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째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하길 설마 손주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남편하고는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내 커플은 아니고 남편이 저희 거래처의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딱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일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서서히 호감을 갖게 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연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3년간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별탈 없이 연애를 이어가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된 거고요. 결혼할 때 양쪽 집으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당장 사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여유롭게 한몫 내주실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둘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조금 빠듯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저희의 결정에 저희 부모님은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무척이나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가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너무 계산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부터가 저한테 하다못해 가락지 하나라도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모님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못 들은 척 딴 척만 피우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예단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신우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대요.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예단은 했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미운털이 박히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어머님의 불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저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죄를 뿌리실 줄이야. 시작은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였어요. 다짜고짜 소식은 없냐시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바로 임신 얘기였다는 걸 알고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게다가 그냥 임신도 아니고 아들이어야 한다며 하시는 말씀이 딸은 암만 공들여 키워놔봤자 시집가면 끝이랍니다. 결국 남 좋은 일이나 시키는 거라나요?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거라면 저도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을 텐데 문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시콜콜 사사건건 저희 생활에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간섭 중에 하나는 하루는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다짜고짜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고기를 먹으면 딸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후로 갈비찜이니 삼계탕이니 하셨다며 저희 부부더러 오라고 하시고선 정작 제 그릇엔 감자나 당근 같은 것만 건져주시기 일쑤셨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남편은 무슨 일이건 간에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설거짓거리가 엄청나게 나오더라도 아빠가 부엌에 드나들면 자식이 딸이 나온다는 저로서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미신을 들먹이시며 남편으로 하여금 부엌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지요. 그 밖에도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한약을 지어다 주신다던가 수상쩍어 보이는 부적을 써다가 저 몰래 여기저기 땅 박아 두신다거나 한 번은 화장대 뒤에서 정체불명의 인형을 발견하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어요. 그땐 진짜 본능적으로 어머님이 그러신 걸 알아차렸는데도 입에선 절로 쌍욕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서야 말이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솔직히 저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처음부터 아들이든 딸이든 생기는 대로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애 성별은 애시당초 저희한텐 한 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아무튼 이후로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단 조금 이르긴 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렵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움에 꽤나 지쳐가고 있었기에 안정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일단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동안 하시던 간섭과 참견을 어느 정도는 멈춰주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그때부턴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 알 수 있냐며 어찌나 사람을 달달 볶으시던지. 그리고 급기야는 정기검진 때마다 대놓고 병원에 따라오시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마치 병원 앞에서 마주친 듯한 생쇼를 하기도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오시겠다며 저는 물론이고 병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시던지요. 그러니 오죽하면 제 담당이께서 대놓고 이러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오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고 면박을 주신 적도 있네요. 성별도 절대 못 알려주신다고 아주 못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아이 성별을 알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치 초상집 마냥 꺼이꺼이 우셨으니까요. 게다가 그뿐인가요? 저를 보러 오신 저희 친정어머니께 서슴없이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들 없는 집안인 걸 알았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아들 못 낳는 유전자를 딸들한테 물려준 거 아니냐. 밭이 안 좋으니 씨가 아무리 좋은들 싹이 난리가 있냐.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폭언에 저희 어머니라고 듣고만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아들 딸 따져대는 집구석이 있냐고 나야말로 이런 무식한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안 보냈다고요. 정말이지 간호사들까지 와서 두 분의 다툼을 말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건 아버님과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 입 좀 닥치라며 고함을 치시고는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90도 허리를 숙이고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주 말 그대로 싹싹 빌었죠.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어머님은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돈 앞에서까지 그렇게 망신을 당하셔놓고도 계속해서 아들 타령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고기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야 둘째는 아들을 낳을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그만 좀 하시라며 저희는 둘째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그저 못된 며느리가 착한 당신 아들을 꿰어내선 애도 안 낳겠다 했나 보다며 제 탓만 하실 분이셨지요. 그리고 그 잔소리의 절정에 이르렀던 건 시집가고 5년 동안이나 아이가 안 생겨 고생하던 신우가 아들 쌍둥이를 낳으면서부터였습니다. 보라고 내 딸은 밭이 실하니까 아들이 둘씩이나 한 번에 들어선 게 아니겠냐면서 역시 저희 부부가 딸을 낳은 건 순전히 제 탓이라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어머님의 그런 억지와 잔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번엔 신우까지 가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신우하고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였어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자기도 아들 낳은 엄마다 이거였는지. 목에 딱 힘주고는 저더러 이래서 아들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저래서 아들을 못 낳은 거 아니냐. 정말이지 누구 딸 아니랄까봐 어쩜 그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려서부터 무슨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자랐으면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무슨 옛날 고리짝 시절 할머니들 마냥 아들 타령을 해대나 싶은 게 안쓰럽기도 했네요. 게다가 남편에게 들으니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신우랑 자기를 많이 차별하면서 키우셨답니다. 신우는 딸이니까 어차피 시집가면 끝이라면서 그러니까 뭐 공들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나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아들 쌍둥이를 낳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칭찬을 들어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더 그러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신우가 얄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참으로 딱하다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 한동안 시부모님은 안 뵙고 지냈어요. 명절이나 생신같이 빠질 수 없는 경조사가 아니고서야 굳이 시댁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예 발길을 끊지 않았던 건 아버님은 저희 딸을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은 못 받아도 할아버지 사랑은 받게 해주고 싶었네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어찌나 대놓고 저희 애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시던지. 그리고 아버님은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어머님께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어머님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셨고요. 그러니 아버님이 아무리 저희 딸을 예뻐하셨다고 해도 어머님의 폭언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하셨지요. 게다가 그뿐인가요? 신우는 신우대로 어찌나 아들부심을 부리던지.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앞으로는 이유가 뭐건 간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애가 그나마 지금은 어려서 뭘 모른다고 쳐도 얼마 안가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될 게 분명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신우 자랑질 듣다 보면 나는 정말 내 자식이 딸인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줬기까지 한데도 괜히 성질이 나고 애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래서 정말 가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럼 1년에 딱 2번 명절만이라도 안 되겠냐대요. 명절에만 우리 셋이 같이 가고 다른 날은 자기가 혼자 가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다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친정에다간 성심성의껏 잘했거든요. 애한테도 좋은 아빠였고요. 그래서 차마 모질게 그것도 싫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듯이 지내다 얼마 전 추석이었습니다. 뭐 사가기도 싫었지만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시댁을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저랑 저희 딸은 본체만 체하시고 그저 저희 남편과 남편 손에 들려있는 한우 세트만 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뻔뻔해져서는 인사를 받으시던 마시던 인사를 드리고는 딸한테는 거실에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빠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 이제 상 차리는 걸 돕고 있는데 어머님이 먼저 신우더러 가서 애들이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심해부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지 당신 손자들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면서 엄마가 가서 챙겨주라나요? 그런데 얼마 안가 이번엔 저희 남편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찾는다고 부엌 일은 내가 도울 테니 당신이 애 옆에 좀 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딸은 아주 유별나다면서 여자애가 돼서는 좀 다소곳하고 그런 게 없고 아주 천방지축이라며 미운 짓만 골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듣기 싫은 건 당연했고 동시에 저희 딸도 듣진 않았을까 어찌나 신경이 곤두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예뻐해 주시라곤 말 안 하겠다. 하지만 말씀 좀 가려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애도 말귀 다 알아듣는 나인데 조심 좀 해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야 뭐 이제 아주 나를 가르치려던 애 어쩌네. 그래서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았는데 더 촥 가라앉아 버렸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된 거 밥 먹고 괜히 커피 마시고 할 필요도 없겠다고 그냥 바로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밥상이 차려지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한우를 어머님이 굽기 시작하셨는데 짜증나게 자꾸 신우네 애들 밥그릇에만 고기를 올려주시고 저희 딸한테는 한 점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따로 고기를 구워서는 구워지는 대로 제 밥그릇하고 저희 딸 밥그릇으로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대단하다며 저더러 성격도 좋답니다. 어머님 속상하신 건 신경도 안 쓰고 밥이 넘어가냐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둘이서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어머님이 아주 비꼬는 목소리로 냅두래요. 그런 눈치가 있으면 저렇게 딸만 낳고 땡쳤을 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옛날이었으면 저는 원래 고기는커녕 쌀밥 먹을 자격도 없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냐고요. 원래도 돈 없고 선 넘는 발언을 일삼는 모녀였지만 이번엔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싶어 한번 들이받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주먹으로 식탁을 쾅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내리치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 노려봤어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남편더러 아무리 그래도 지금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며 언성을 높이셨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할머니하고는 어머님을 부르더니 그럼 할머니 옛날에 밥 못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고모도 여자니까 딸 아니냐며 딸 낳아서 밥 못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어머님도 신우도 얼굴이 벌개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딸이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그럼 할머니 엄마도 밥 못 먹었겠다. 할머니 낳아서. 솔직히 좀 심각한 분위기라서 차마 티는 못 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물론 애가 뭘 알겠어요. 궁금하니까 그냥 물은 거지. 하지만 어쩜 그렇게 가려웠던 제 속을 속시원히 긁어주던지 키운 보람이 있다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도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걸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괜히 웃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저는 저희가 가져갔던 한우 세트에서 어머님이 이미 불판에 올리신 고기 몇 점을 제외하곤 전부 다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나 저희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로써 정말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잘하는 짓이라고 언성을 높이시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 가고 나면 또 두 분이선 별일 없었다는 듯 잘 지내실 게 뻔했고 그러면 결국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저희 가족만 상처를 받게 될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아버님이 어머님께 뭐라고 하셔도 제 마음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이제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다면서 제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 더는 제가 제 발로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두 분께 인사도 드리는 둥 마는 둥하곤 시댁을 빠져나왔고 이후로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편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그동안 자기가 좀 지나쳤다 미안하다 뭐 그런 문자가 두어 차례 오긴 했는데 솔직히 진심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간 겪은 신우의 인성을 비추어 볼 때 내년 초에 어머님이 환갑이신데 어머님이 해외여행을 가시겠다며 아주 저이고 신우내고 달달 볶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쳇말로 자기가 다 독박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저희가 어머님이랑 화해하길 아마 그 누구보다도 신우가 바라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문자를 보낸 거겠죠. 그런데 뭐 어른을 상대로 너무한 거 아니냐 소리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도 저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만약에 그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실 남편이 무슨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속내를 헤아리기보다는 어머님으로부터 저와 제 딸을 지키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거기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님도 여기서 사연 듣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만 더 저나 저희 딸을 건드리시면 당장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부터 이혼남으로 만들어 돌려보내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히 잘 사는 아들 부부한테 초나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만히나 계세요, 제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